맹견이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듯이 공격으로 시작해서 공격으로 끝납니다. 오직 때려눕히겠다는 생각으로 시원하게 몰아치는 볼륨 펀치. 28승 무패 22KO의 전적으로 세계의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쥔 에롤 스펜스 주니어. 그는 플로이드 메이웨더, 매니 파키아오가 빠진 웰터급에 혜성처럼 나타나 체급을 초토화시켜버렸는데요. 복싱 문외한이 보더라도 재미를 느낄 만한 강타자로 직관적이고도 깔끔한 스타일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가 4대 기구 통합 타이틀이 걸린 초대형 매치에 출전했으니 상대는 39승 무패를 기록 중인 테렌스 크로포드. 과연 무패 대 무패의 대결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되었을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모든 투기 종목을 사랑하는 저는 차도로입니다. 혹시나 뭘 찍는 거야? 1990년 미국 롱아일랜드 태생인 에롤 스펜스 주니어는 레녹스 루이스의 광팬이었던 아버지의 추천으로 15살 때부터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천부적인 재능을 드러냈고 2009년부터 11년까지 미국 내셔널 챔피언십을 우승하면서 올림픽 금메달 기대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2 런던 올림픽에 출전한 스펜스는 8강에서 러시아 선수에게 무너지고 마는데요. 결국 135승 12패로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면서 프로모델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스펜스는 박진감 넘치는 시합으로 관중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신장 175cm, 리치 183cm로 한계 체중 67kg 웰터급에서 평범한 체격에 속하는 그는 왼손잡이지만 카운터보다는 뚫고 들어가는 브롤링을 선호하며 무작정 퍼붓는 게 아니라 앞손을 토대로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공격적이면서도 틈을 주지 않습니다. 즉 현대적인 테크닉과 타고난 호전성이 배합된 스타일로 야생적으로 풀어가되 수비에도 일가견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탐색이 끝나고 나면 사냥 모드로 돌변하는 것이 특징이며 다채로운 각도의 연타를 주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수비와 분석, 공격과 피니시로 연결되는 승리 공식으로 데뷔전을 3라운드 KO로 마무리한 에롤. 그는 모든 유명 복서들이 그렇듯이 빡빡한 일정을 무난하게 소화하며 연승을 질주. 2013년에만 8승 6KO를 기록하며 메이저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집니다. 그리고 스펜스는 앞손으로 잡아놓고 뒷손으로 때린다는 단순한 패턴으로도 한 가지 무기가 확실하다면 끝내는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데요. 원투를 기본으로 레프트 어퍼, 레프트 바디, 레프트 스트레이트 등 뒷손이 놀랍도록 정확한 스펜스는 마치 유도탄을 붙인 듯한 왼손으로 하이라이트를 뽑아냅니다. Spence is now cutting the distance a bit faster, a bit quicker. But Spence intelligently going to the body. Land those solid shots here and there because he keeps it composed. Again. And there was a great left hand. 이를 바탕으로 상위권으로 진입한 스펜스는 살아남기가 너무나 힘든 복싱판에서 최고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는 꽝 하고 찍어버리는 스트레이트와 툴을 셋업으로 다양한 패턴을 장착하고 끈질기게 추격하는 집요함을 보여주며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려는 화려한 태도로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올해의 유망주로 선정된 그는 타이틀샷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명장면을 연출하는데요. 중앙에서 로프까지 밀쳐버리는 엄청난 스트레이트를 장렬하면서 프로 데뷔 5년 만에 챔피언전에 나섭니다. 그렇게 2017년 IBF 웰터급 타이틀전에 출격한 스펜스는 36승 1패 25KO를 기록 중인 켈 브룩을 만납니다. 36연승을 질주하다 직전 경기에서 골로프킨에게 무너진 브룩은 패배는 했을지언정 골로프킨에게 위기를 안길 만큼 탄탄한 기량의 선수입니다. 경기는 시작되고 템포를 올리던 스펜스는 빠르게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연타를 퍼붓는데요. 더티복싱까지 등장하는 가운데 브룩 역시 맞불 작전에 돌입하면서 피말리는 헤드헌팅이 펼쳐집니다. 뒷손거리를 만들기 위해 뚫고 들어가 보지만 기다렸다가 라이트를 박아놓는 브룩. 이로 인해 타이밍이 끊겨버리는 스펜스. 저돌적인 움직임에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자 볼륨으로 승부하는 스펜스. 다양한 패턴으로 카운터를 억제하고 클린치를 공격으로 막아세우는 호전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포켓 싸움을 걸어보지만 체력에서 뒤처지는 브룩. 이에 쉬는 시간을 허락치 않는 스펜스.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집요하게 괴롭혀줍니다. 그렇게 승기를 잡아가는 스펜스. 질리도록 밀어붙여 다운을 얻어내고 도망가면 쫓아가고 붙으면 밀어버리는 간단명료한 복싱으로 지옥같은 시간을 선사합니다. 그 결과 눈부상을 당한 브룩이 스스로 경기를 포기하면서 IBF 웰터급 챔피언에 등극한 스펜스.
그는 타이틀 1차 방어전에서 앞손으로 잡아놓고 뒷손으로 후려버리는 죽음의 원패턴을 구사,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린 도전자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요리합니다. 하나를 치더라도 파기력이 전해지는 스펜스, 자칫하면 자신이 쓰러질 법한 거리에도 망설임이 없는데요. 그렇게 주먹을 우겨넣던 스펜스가 이번에도 포기 의사를 받아내면서 무려 10경기 연속 KO에 성공합니다. And then family move he was very young. Texas a right hook to the body. Errol Spence backing up. 그리고 이 시기 아래 체급에서 활약하던 크로포드가 WBO 웰터급 챔피언에 등극하면서 스펜스는 크로포드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군림합니다. 전승가도를 질주하던 크로포드와 마찬가지로 스펜스 역시 파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22승 무패 카를로스 오캄포를 1라운드 만에 끝장내면서 24승 무패 21KO를 달성합니다. 그 뒤 39승 무패 마이키 가르시아를 도전자로 맞이한 스펜스는 기량이 완전히 무르익은 모습으로 완봉 승리를 거두는데요. 공격성은 유지하되 스텝과 디펜스를 보강한 스펜스는 인앤아웃으로 리치의 우위를 살려주며 전방 위로 압도, 특히 바디웍이나 핍업 같은 기존에는 없던 움직임을 장착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동안은 카운터가 오더라도 공격으로 일관했으나 자신의 거리를 침착하게 찾아가는 스펜스, 페인트 모션으로 높낮이를 속여주고 공격 이후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춥니다. 클린히트를 때리고도 반응부터 체크하는 스펜스, 롱가드를 바탕으로 거리를 조절하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진입하자 풀기어로 달립니다. 깔끔하고 호쾌한 레프트로 흐름을 장악하는 스펜스, 앞손으로 리듬 잡고 펀치 연타, 위에서 내리찍는 도끼질로 커버링을 가격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헤드슬립, 뒤로 빠지면서 연타까지 화려한 기술을 쏟아내고 11연속 KO가 끊기지만 안정적인 운영으로 타이틀을 지켜냅니다. This is the Errol Spence got Mikey on the run right now, and if they're out in Los Angeles on a couple of the 그렇게 IBF를 정리한 스펜스는 또 하나의 벨트를 거머쥐기 위해 WBC 웰터급 챔피언 숀 포터와 격돌합니다. 초반부터 뜨겁게 타오르는 두 선수, 투박한 주먹을 쏟아내며 맹렬한 기세로 달려듭니다. 자신보다 공격적인 스타일을 마주하자 수비에 치중하는 스펜스, 둔탁한 공격을 막아내지만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데요. 풀스윙이 정신없이 날아드는 상황에서 기회를 기다리던 스펜스가 화력 대결에 돌입, 맞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탱크 같은 전진의 거리가 깨지면서 위기를 맞이하는 스펜스, 진흙탕으로 넘어가자 헛스윙이 반복되고 급한 불을 꺼보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돌리기 위해 머리부터 들이밀어보지만 잠시도 쉬지 않는 포터, 마치 산짐승이 달려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백으로 제압하고 있었으나 포터의 체력이 저하되면서 뒤처졌던 점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스펜스는 빗발치는 풀스윙을 카운터로 대항하며 커리어를 통틀어 최고의 명경기를 연출합니다. 클린치 없이 촉은 거리에서 두들기던 그는 반복적인 위빙을 레프트 훅으로 응징하며 단비 같은 다운을 가져갑니다. 이를 토대로 기세를 잡은 스펜스는 끝날 때까지 공격적으로 일관하면서 스플릿 판정 승리를 거두는데요. 만약 다운이 아니었다면 패배가 확실했을 만큼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그렇게 IBF에 이어 WBC 웰터급 타이틀을 추가하며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이때 스펜스는 까딱하면 세상과 이별을 고했을 뻔한 엄청난 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 새벽 3시경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고 가던 그는 과속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수차례 뒤집히는 과정에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간 것이죠. 이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스펜스는 열상과 치아 손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는 SNS에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 나는 인자강이다 라는 철없는 게시글을 올리는 바람에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선수로서 영영 활동하지 못했을 법한 일인데 미국 대중은 좀 신기할 정도로 상당히 관대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스펜스는 2022년에 또 하나의 황당한 사건을 겪는데요. 바로 부모님의 차를 훔쳐탄 14살 소년이 자신의 차를 정면으로 박아버리는 사고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다리 통증을 느꼈지만 다행히 별다른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음주운전 이후 1년 만에 돌아온 스펜스는 34승 1패 데니 가르시아를 상대로 방어전을 치릅니다. 1라운드부터 거세게 몰아치던 그는 시그니처 레프트로 깔끔한 유효타를 가져가고 카운터에 걸리면서 휘청거리는 장면도 나오지만 인앤아웃으로 시종일관 거리를 지배합니다. 복부에서 앞면으로 속여주는 스펜스, 포터전에서의 교훈으로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장거리 단발을 위주로 풀어보는데요. 때문에 평소에 비해서는 화끈한 그림이 줄어들지만 보다 안정적인 운영으로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2021년 매니 파키아오의 경기가 성사됐으나 왼쪽 눈에 망막이 파열되는 바람에 휴식기를 가지게 된 스펜스. 이로 인해 파키아오는 WBA 웰터급 챔피언 요르데니스 우가스를 상대하고 전원일치 판정으로 우가스가 승리합니다. 그리하여 2022년 우가스와 싸우게 된 스펜스는 1년 4개월의 공백에도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데요. 이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인앤아웃을 적극 활용하던 스펜스는 품 안으로 수없이 들락거리며 레프트를 적중, 복부와 앞면 스트레이트라는 이지선담만으로도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한층 다듬어진 쓱박을 바탕으로 치고 빠지는 스펜스, 이에 접근전을 노려보지만 리듬이 끊겨버리는 우가스가 손을 내는 타이밍에는 귀신같이 탈출합니다. 기량차를 확인하자 스스로 달라붙는 스펜스, 근거리 공방마저 일방적인 이득을 가져가고 자주 쓰지 않던 라이트 바디까지 섞어주며 다채롭게 우가스를 공략합니다. What a sequence! Spence is hurt! Spence is out! If ever hurt like he has been right here with Spence going on the attack to try to finish off. looking to stop this fight in this round. Look at Aaron. 그 결과 우가스의 오른 눈이 심각하게 망가지면서 닥터 스탑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스펜스. 이때까지 그의 전적은 28승 무패 22KO. IBF, WBC, WBA 웰터급 챔피언으로 통합 타이틀까지 WBO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한편 WBO 챔피언인 테렌스 크로포드 역시 이제는 스펜스밖에 상대가 없었는데요. 아무리 약점이 없다고 평가받는 크로포드지만 경기 배당률이 매우 근소하게 측정될 만큼 박빙으로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웰터급의 1인자는 누구일지 바로 보시겠습니다. 첫 동작에 백스텝으로 대응하자 스펜스의 공격이 끊깁니다. 양쪽 스탠스를 넘나들며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크로포드. 뒷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백스텝 반응이 빠릅니다. 이를 과감하게 뚫어보지만 카운터에 걸리는 스펜스. 초반부터 다운을 허용하고 마는데요. 간결한 2-1에 보기 좋게 당하면서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이로 인해 점수가 뒤처지자 화끈하게 풀어보지만 커버링에 막혀버리는 스펜스. 계속해서 2-1으로 대항하는 크로포드. 선수비 후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거리 공방마저 손해가 발생하는 스펜스. 시간이 흐를수록 유효타가 쌓여가고 앞면이 빨갛게 달아오른 상황에서 어떻게든 반전을 노려봅니다. 그러나 크로포드처럼 스탠스를 바꾼다거나 오른손을 토대로 한 다양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레프트 단발로는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는 스펜스. 반면 스피드와 정확도 등 모든 부분에서 앞서 나가는 크로포드. 타이밍을 확실하게 간파하며 카운터를 꽂아줍니다. 그렇게 격차를 벌려가는 크로포드. 주특기인 리드훅 카운터로 두 번째 다운을 만드는데요. 당장 말리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상당한 기량차가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샌드백 신세로 전락한 스펜스는 사실상 버티는 게 전부인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체력까지 바닥을 드러내면서 한 줌의 희망마저 사라집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심판이 중단하면서 9라운드 TKO로 끝나고 마는데요. 28승 무패라는 전적이 신기루처럼 날아갈 만큼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The advice given to Spence to ridiculous percentage Against a the left! And again, the left to right! Errol Spence on inline skates! And the 그리하여 가지고 있던 세 개의 챔피언 벨트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기고 커리어 최초의 패배와 동시에 극강의 이미지마저 추락해버린 스펜스. 그는 크로포드와의 재대결을 추진했으나 크로포드가 체급을 올리는 바람에 성사되지 않았고 스펜스 역시 월장을 선언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합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로포드가 사실상 웰터급을 떠났기 때문에 스펜스에겐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급을 올리기보단 33승 무패의 현 IBF 챔피언 자론 애니스와 격돌한다면 다시금 정상을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에롤 스펜스 주니어가 크로포드전의 악몽을 이겨내고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